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강원 삼척에서 승합차가 전복돼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쪽파 파종 작업을 하러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를 향해 새벽부터 길을 나선 60, 70대 여성과 태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네, 이처럼 농번기에는 다른 시군으로 원정 작업을 하거나 트럭 짐칸에 불법 탑승해 이동하는 농업 인력들이 많은데요. 농번기 인력을 수송할 때 사고의 위험이 너무 커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도로변 수풀에 승합차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사고 차량에서 구조된 이들이 국도변에 누워 있고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부상자들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차에 타고 있던 이들이 싸온 방울토마토와 세참용 도시락, 둥근 방석과 작업용 신발이 사고 당시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지난 22일 오전 7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일명 석계제 인근 지방도로에서 15인승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경사지로 전복됐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60, 70대 한국 여성 7명과 30, 40대 태국인 남녀 9명 등 모두 16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 여성 2명과 태국인 남녀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고 탑승자 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 탑승자들은 숨진 운전자를 중심으로 한 팀을 이뤄 주로 대전과 충남 홍성 등지에서 밭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새벽에 홍성을 출발해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쪽파 파종 작업을 하러 가던 중 이 같은 참변을 당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70대 노인분들이셨고 여성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석포리 그쪽 이제 밭에 일을 하러 홍성에서 여기까지 5시간 걸쳐서 운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3명의 사상자를 낸 이 사고는 요즘 농촌의 실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탓에 다른 시군에서까지 일손을 조달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인부 알선업자의 차량은 대부분 오래되고 낡아 안전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사고 차량 또한 지금은 단종된 2002년식 그레이스 승합차인데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차량 정원 초과도 자주 볼 수 있는 일. 장거리 이동을 하는 만큼 한 차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태우는 건데 이번 사고 역시 정원 15명인 승합차에 16명이 탑승했습니다. 영농철마다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또 있습니다. 바로 농작업 인부들이 트럭 뒤 짐칸에 불법 탑승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잠깐 뒤에 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트럭 적재함엔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행위인 겁니다. 화물차 적재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방된 공간이고 전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차량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아무리 작은 사고여도 되게 큰 부상을 입거든요. 전문가들은 농촌에서 이 같은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농번기에 인부를 모집하고 농가로 수송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수중 생태계를 뒤흔드는 외래 생물하면 황소개구리나 베스 등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번엔 미국 가재가 전북 완주군 만경강 일대에서 발견되면서 토종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산지인 미국 가재는 주로 하천이나 농수로, 논에서 서식하면서 농작물 성장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에 위치한 저수지. 포획망을 건져 올리자 낯선 생물체가 보입니다. 이곳 저수지에서 잡힌 미국 가재입니다. 10cm 정도 되는 크기의 불구스레한 색깔, 큰 집게발이 특징입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올해 2월과 6월에 전북 생태계를 조사한 결과 미국 가재가 만경강 지류인 전북 완주군 봉동과 고산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재는 주로 관상용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도중에 사육을 포기한 사람들이 가재를 하천에 방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7년 서울 용산 가족공원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난해 전남 나주의 영산강 일대까지 나타났는데 이제 전북 만경강 주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겨울쯤에 이제 통발을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이제 끌고 이제 올라온 걸 보니까 한 30마리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큰 개체는 없었고 좀 어린 개체들만 있었어요. 겨울에도 번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하천과 농수로, 저수지 등에 서식하는 미국 가재는 잡식성인데다 환경 적응력과 생존력이 매우 강합니다. 심지어 한 번에 100개에서 500개의 알을 낳는데 번식 주기도 짧고 성장도 빨라 개체 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미국 가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방제는커녕 오히려 미국 가재를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고 어린이들이나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호기심에 잡아서 이걸 다른 데다 놔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확산될 우려도 있고 이게 빨리 퍼져나가는 데 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가재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선정한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유럽연합은 이를 2016년 악성 침입성 외래종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립생태원은 미국 가재를 유해성 평가 1급으로 분류했지만 황소개구리나 베스와 달리 아직까지 생태교란 외래종으로 지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미국 가재는 토종 가재나 새우류의 가재 패스트, 즉 물 곰팡이에 의한 감염을 옮길 수 있고 토착 생물과의 먹이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유합니다. 이 탓에 미국 가재로 인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강한 집게발로 저수지나 논둑 등에서 굴을 파는 습성 때문에 녹조의 원인인 침전물 영양염류 변화를 일으키고 농작물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종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각 나라의 생태계를 많이 교란시키고 자국의 생물들을 많이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체를 최대한 제거를 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 미국 가재가 어떻게 서식하고 분포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이제 개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제거 방법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가재가 전국적으로 더 확산되기 전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밀 조사와 방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방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ASF 긴급 행동 지침을 개정하고 앞으로 ASF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발생 농장은 물론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의 돼지를 즉시 살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다희 기자입니다. 아시아 전역에 퍼진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ASF 긴급 행동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22일 기준 북한 1건, 중국 153건, 몽골 11건, 베트남 4,420건 등 아시아 지역에 모두 4,608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북한 전역에 ASF가 퍼졌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접경 지역 축산 농가들은 지난 6월부터 비상이 걸린 상황. 이에 농식품부가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근 ASF 긴급 행동 지침을 개정한 건데 ASF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 조치 사항 등이 반영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ASF가 국내에 발생할 경우 남은 음식물, 즉 잔반을 모든 양돈 농장으로 이동하는 게 제한됩니다. 이동 제한 명령에 조치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발생 시 살처분 범위도 조정됩니다.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뿐만 아니라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의 관리지역 농장에서도 발생 즉시 살처분을 시행합니다. 이제까지 ASF 발생 농장에서는 돼지를 즉시 살처분했지만 500m 이내 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발생 시 방역 조치 사항도 마련됐습니다.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출입했던 위험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도 가능해집니다. 또 야생 멧돼지 소독과 통제 초소를 설치하는 등 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를 적극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도축장에서 ASF가 발생한다면 도축장 폐쇄 및 소독 조치를 취하고 계류 중인 가축을 살처분하는 동시에 보관 중인 지육을 폐기할 방침입니다.
또 출하 농장을 추적, 검사하는 등의 방역 조치 사항도 마련됩니다. 동물원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엔 동물원 개방을 중단하고 전시 중인 동물을 매일 예찰 소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축 살처분 등 투입 인력에 대한 심리 지원 방법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ASF 전담 가축 방역관을 지정하고 유관부처의 방역 관련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만약 유입이 되더라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역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최다입니다. 최근 경상남도가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 감사를 시행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경남도 외에도 전국적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문제를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지난 3월에서 5월 농업 보조금 특정 감사를 시행한 결과 91건 15억 3천만 원어치의 농업 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받은 축사 신축 공사비를 보조사업자와 공사업체가 공모해 편취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보조사업자가 배우자와 지인 등을 일용 근로자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4,200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외에도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에 사업비 단가를 부풀린 뒤 그 차액을 활용해 자부담액을 충당하거나 사망자의 인장과 서명을 도용해 액비 살포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 보조금이 이처럼 허술하게 쓰이는 건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례로 충청남도 서천구는 지난해 좋은 가축 선발대회 행사 지원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대상에게 99.7%에 해당하는 돈을 계좌이체로 집행했습니다. 행사 단체복 1000벌 구입과 관련된 증빙 자료엔 대상자나 치수 등의 세부 내역은 물론 실제로 행사복을 배부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수령증 등도 없었습니다. 이에 감사를 진행한 충남도는 서천군을 보조금 집행 정산검사 소홀로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이 문제를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서 11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감시단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보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449개 사업 중 121건이 보조금 부당 지급으로 적발됐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를 틈탄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체 감사 결과를 받아서 관련과 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 중인데요. 문제가 있으면은 사업 시행 지침이나 관련 규정을 개정을 검토하고 또 사후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줄줄 새고 있는 농업 보조금,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는 물론 철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국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마리수가 304만 8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최근 몇 년째 고공행진 중인 송아지 값에 농가들이 번식 후 사육 마리수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가축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리수가 304만 8천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전분기보다 4.8%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가 증가한 건 송아지값 상승에 따라 농가들이 번식 후 사육 마리수를 늘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실제 올 상반기 6, 7개월령 숫송아지 한 마리당 평균 산지값은 383만 8천 원이고 같은 계월령의 암송아지는 319만 3천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 상반기 평균 송아지값과 비교하면 숫송아지는 69만 1천 원, 암송아지는 68만 6천 원 오른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 175만 1천 마리였던 번식우는 올 6월엔 180만 9천 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성수기를 맞이한 6개 또한 역대 최대 사육 마리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에서 사육 중인 육개는 1억 2,158만 8천 마리로 1년 전보다 890만 8천 마리, 약 8% 증가했습니다. 육개는 육개용 병아리 생산이 증가해서 입식 마리수가 늘었고 여름 특수를 대비한 상계용 닭 사육 마리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5% 늘어난 7,140만 5천 마리로 집계됐으며 돼지 사육 마리수도 1,131만 7천 마리로 1년 전보다 1만 3천 마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모돈수가 늘어남에 따라 2개월 미만의 돼지가 증가해 사육 마리수 증가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월 기준 모돈 마리수는 107만 마리로 2개월 미만 돼지는 355만 4천 마리에 달해섭니다. 이처럼 돼지 사육 마리수가 늘어난 건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농가들 사이에서 국산 돼지고기 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반면 젖소와 오리 사육 마리수는 감소했습니다. 젖소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8% 줄어든 40만 1,000마리, 오리는 2.6% 감소한 1,021만 5천 마리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는 여름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빙기와 냉풍기 등 가축 고온 스트레스 저감 장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3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군에 교부했고 개소당 지원 단가를 4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양돈, 한유구, 젖소 사육농가이며 축산물 햇섭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와 축종별 전업농 규모 이하 사육농가에 우선 지원됩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도농업인회관에서 충청북도 4H 지도교사 직무연수를 도내 초중고 교사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5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는 4H 조직의 이해와 실무, 청소년 지도 방법, 4H 활동 우수 사례 등 지도교사의 청소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령 운전자가 경찰서 민원실 또는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직접 면허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8월부터 11월 29일까지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청도 복숭아 연구소에서 신품종 홍백에 대한 현장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홍백은 청도 복숭아 연구소가 육종한 신품종으로 꽃가루 양이 충분해 수분수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으며 과종이 크고 경도도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과실이 물러서 수확 작업이 어려운 복숭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농가의 호평이 기대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